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늘은 내게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셨고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홀로 나를 키워내신 할머니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거칠고 따뜻했던 손길이 아직도 내 뺨에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 차가운 병원 장례식장 안에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마주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보답을 받을 거라던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머니는 생전에 시장통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다. 비록 크고 화려한 빌딩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평생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일구어내신 소중한 재산이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할머니는 병상에서 내 손을 꼭 잡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민우야, 이 할미가 눈을 감아도 그 상가 건물은 온전히 내 몫이다. 거기서 나오는 새로 내가 대학도 졸업하고 장가도 가고 네 인생을 든든하게 다져야 해. 세입자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절대 박하게 굴지 말고. 알았지? 내 변호사한테도 다 말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 나를 향한 할머니의 절절한 사랑이자 마지막 유산이었다. 나는 상가 건물을 이어받아 할머니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슬픔을 억누르고 묵묵히 상주 자리를 지켰다. 향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장례식장 안은 적막감만 감돌았고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진 늦은 밤이었다. 이제 정말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하는구나 싶어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또각. 조용한 빈소의 공기를 찢는 듯한 불쾌한 소리였다. 이 시간에 올 손님이 누가 있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화려한 검은색 정장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입술에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여자. 10년 전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내고 아버지의 돈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렸던 나의 새어머니였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여자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었다. 분노와 당혹감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슬픈 기색은 전혀 없는 오만한 표정으로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더니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딱딱한 양복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한 남자는 한눈에 봐도 법조인 같아 보였다. 새어머니는 장례식장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영정사진에 절을 하기는커녕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남자를 슬쩍 바라보며 내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많이 컸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단다. 아, 인사가 늦었네. 이쪽은 내 개인 변호사이신 김 변호사님이야.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하지? 그녀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내 눈앞에 내밀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할머니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장례식장이었다.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귀로 서늘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마른 얼굴의 새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위로의 말 대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민우야, 슬픈 건 슬픈 거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할머니께서 남기신 상가 건물 말이다. 그거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마침 내 아는 변호사분도 모셔왔으니 지금 당장 가족회의를 하자구나. 유산 상속 절차는 빨라야 좋은 법이니까.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그녀의 잔인함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장에서 평생 떡집을 하며 피땀 흘려 일구신 할머니의 작은 상가 건물이 고작 저런 여자의 입에서 가볍게 오르내린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늘 나에게 이 건물은 우리 민우 거다.
할머니가 너 고생 안 시키려고 다 준비해놨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분명 할머니의 방 안쪽 깊숙한 서랍장에 할머니가 고이 보관해두시던 부동산 계약서와 집문서, 땅 문서가 들어있는 가죽 포트폴리오가 있었다. 나는 새어머니의 눈을 피해 급히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할머니가 쓰시던 파스 냄새가 섞인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었다. 항상 서랍 맨 아래칸, 비밀스러운 서적들 사이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할 그 두툼한 가죽 서류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방 안의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오직 그 서류첩만 감쪽같이 증발한 것이다. 새어머니, 혹시 할머니 방에 있던 서류첩 못 보셨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부동산 서류들이 전부 들어있는 건데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눈동자를 살짝 굴리더니 이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서류첩이라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어디다 흘려놓고 나한테 묻는 거 아니냐? 아주 사람을 도둑 취급하는구나. 옆에 서 있던 안경을 쓴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안경테를 치켜올리며 거들었다. 새어머니가 데려온 변호사라는 자였다. 이봐요, 민우 씨. 지금은 상속인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그런 사소한 종이 쪼가리 하나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들의 태도는 지나치게 당당했고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두 사람은 철저하게 벽을 쳤고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려 장례식장 복도 끝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비상구 문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오는 것이 들렸다. 새어머니와 그 변호사였다. 주변을 살피며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갖다 대었다. 그 노인네가 남긴 진짜 유서는 완벽하게 처리된 거 맞죠?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확실하게 해줘요.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유서 위조 및 필적 감정 부분까지 손을 써뒀습니다. 원래 서류첩은 진작에 다 불태워버렸으니 증거는 남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우리 쪽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멍청한 민우 녀석한테는 단돈 1원 한 장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그 애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변호사의 나직한 웃음소리와 함께 새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복도 벽을 타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발밑의 바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유산이, 그리고 내 유일한 보금자리가 눈앞에서 통째로 강탈당했다는 잔인한 현실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숨도 쉬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셨다.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장례식장이 채 식기도 전에 새어머니라는 사람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산을 당장 정리해야 한다며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할머니의 방 안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집과 땅 문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때 내 가슴은 이미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회의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새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라곤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거사를 치르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승리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양복 차림의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내 앞으로 서류 한 장을 밀어넣었다. 이게 뭡니까?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보면 몰라? 할머니가 남기신 정식 유언장이다. 변호사 공증까지 확실하게 마친 거니까 토달 생각은 마라. 새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비장하게 말했다. 서류의 맨 위에는 유언 공증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내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유언장의 내용은 기가 막혔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피땀 흘려 일구신 그 작은 상가 건물의 모든 지분을 나, 민우의 상속권을 전면 박탈하고 전부 새어머니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내 이름 옆에는 할머니가 나의 불효와 무능함을 탓하며 상속을 취소한다는 조항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말도 안 돼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실 리가 없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건물은 내 장래를 위한 미천이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치자 새어머니는 콧방귀를 꼈다. 늙은이가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니? 속으로는 다 계산기 두드리고 계셨던 거지. 여기 똑똑히 봐라. 할머니가 직접 찍으신 인감도장이야. 네가 아무리 현실을 부정해도 이 도장 자국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니.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할머니의 이름 석자와 함께 붉은 인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대잉하고 울렸다. 나는 서류를 바짝 끌어당겨 그 인감 자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양은 분명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던 할머니가 안방 깊은 곳 자개함에 소중히 보관하시던 그 고유의 은장도 인감도장이 맞았다. 테두리의 미세한 흠집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할머니의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는 분명 몇 달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인감의 붉은 인묵은 이미 종이 속에 깊이 스며들어 빛이 바랬어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붉은 도장 자국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심지어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면 붉은 잉크가 그대로 묻어날 것처럼 번지르르한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마치 며칠 전,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새로 찍은 것처럼 냇묵 건젓마이 인묵의 흔적이 너무나도 새 것이었다. 위조된 거야. 이건 무조건 조작되었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차분하고 성실하게 살라던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는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봤자 저 치밀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빌미만 제공할 뿐이었다. 나는 일단 서류를 복사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할머니의 인감도장은 언제나 할머니의 몸 일부처럼 보관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새어머니는 언제 어떻게 그 도장을 손에 넣고 이런 짓을 꾸민 걸까? 손을 덜덜 떨며 상가구석에 있는 내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할머니가 생전에 운영하시던 낡은 가게의 구형 CCTV 컴퓨터 앞에 앉았다. 너무 오래되어 화질도 흐릿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감시 카메라였다. 새어머니 역시 이 구석진 곳에 카메라 존재를 잊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 시기의 녹화 기록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다. 화면의 날짜를 몇 주 전으로 돌려 빠르게 재생하던 순간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깊은 밤, 텅 빈 할머니의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든 누군가가 기어들어왔다. 화면을 확대하자 손전등 불빛에 비친 표독스러운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새어머니였다. 그녀는 극도로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할머니의 자개 서랍장을 거칠게 열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룽러 뒤지기 시작했다. 내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할머니의 유서에 찍힌 그 새빨간 인감도장 자국을 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온통 거대한 의문부호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할머니가 더군다나 나를 당신 목숨보다 아끼던 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서를 남겼을 리가 없다. 새어머니의 그 비열한 미소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구청 지적과와 등기소로 향했다. 할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일구어낸 그 작은 상가 건물,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지켜야 했다. 등기소 안은 서류를 떼러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마침내 내 번호가 불렸고 나는 떨리는 목손으로 할머니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열람을 신청했다. 창고 직원의 마우스 클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탁, 탁, 탁. 몇 번의 기계적인 소음 끝에 직원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라? 이거 최근에 소유권 변동이 좀 있었네요. 직원의 그 한마디에 등등했던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보니까. 이 건물에서 가장 권리관계가 크고 가치가 높은 1층 대로변 상가 쪽 지분이 이미 한 달 전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되어 완료된 상태네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 형태로요. 내 눈앞이 순간 하얗게 번져갔다.
직원이 건네준 등기부등본 서류를 받아든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이름, 강민재. 바로 새어머니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아 데려온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야비한 아들의 이름이었다. 한 달 전이라니. 그때는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1층 매장이 이미 그 녀석의 명의로 넘어가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럴 뿐이 아니세요. 이 서류들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하지만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억울함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다. 직원은 내 서슬퍼런 기세에 당황한 듯 급히 컴퓨터 화면을 다시 조회하며 등기 신청 당시 제출되었던 위임장과 첨부 서류 사본을 모니터로 띄워주었다. 잠시만요, 민원인분. 여기 서류를 보시면 서명도 들어가 있고 할머니분의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도 아주 정확하게 다 찍혀 있어요. 위임장 양식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등기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서류상 완벽하면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평생 쓰시던 그 서체가 그리고 새어머니의 서랍 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선명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한 덫이었다. 새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판을 짜두었던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이 악물고 직원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물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위임장 대체 누가 와서 접수한 건가요? 대리인이 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 할머니가 직접 오신 건가요? 그러자 직원은 서류의 비고란과 당시 접수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번쩍 들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아, 여기 기록을 보니까 대리인 접수가 아니라 본인 신청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인 할머니께서 직접 이 창고에 오셔서 신분증 확인을 거치고 서명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날짜는 여기 적힌 대로 정확히 한 달 전인 5월 14일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혔다. 5월 14일. 그날은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완벽한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던 날이었다. 의사조차 오늘 내일 한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병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눈도 못 뜨던 우리 할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직접 걸어와서 서명을 했다는 말인가? 사무실을 뛰쳐나온 내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라니. 그때 할머니는 이미 거동이 불편하셔서 침대 밖으로 나오기도 힘드셨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직접 서류에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어주며 새어머니의 친아들에게 상가를 넘겼다고?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위조였다. 나는 곧바로 새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새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할머니 위임장이며 서류들 다 새어머니가 조작한 거죠? 내 목소리는 분노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덜미를 붙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녀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민우야, 다짜고짜 들어와서 그게 무슨 무례한 짓이니? 조작이라니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면 못 쓰는 법이다. 증거요? 할머니가 한 달 전에 거동도 못하셨던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태로 그 비싼 상가 자리를 새어머니 아들놈한테 넘겨주는 서류에 사인을 합니까? 게다가 밤중에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서 서랍 뒤지던 거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나는 소리를 지르며 가슴속의 울분을 토해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줄 알았던 새어머니는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치밀해서 오싹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내가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그날 할머니 방에 약을 챙겨드리러 들어갔던 것뿐이야. 그리고 그 위임장? 그거 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서류란다.
할머니가 제정신일 때 공증인까지 입회하셨던 자리에서 직접 찍으신 도장이야. 정 못 믿겠으면 그날 병원 진단서랑 공증사무소 기록이라도 보여주랴. 그날 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인 결혼식에 가 있어서 현장에는 기어가지도 않았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소리야.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몇 장을 툭 던졌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출입 기록과 공증서 사본이었다. 법적으로 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획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진짜 인감 도장을 손에 쥐고 합법의 탈을 쓴 채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이다. 민우야, 억울하면 법대로 해. 법원에 소송이라도 걸어보든가. 하지만 기억해라.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하단다. 네가 가진 실체 없는 의심 따위로 이 서류들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니?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변호사 한 명 제대로 선임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내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고 있을 때였다. 내 절망스러운 표정을 감상하듯 지켜보던 그녀가 갑자기 내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싸늘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민우야, 너 정말 바보구나. 너는 내가 혼자서 이 모든 판을 짜고 움직였다고 생각하니? 내가 무슨 수로 공증에, 구청 서류에, 그 깐깐한 영감탱이들까지 단숨에 구워 삶았겠어? 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네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니? 새어머니의 그 오만한 미소와 법대로 하라는 비아냥거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손발이 벌벌 떨렸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며 나를 비웃던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할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를 향한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할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쓰시던 이불, 옷가지, 그리고 손때가 묻은 가구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유품을 정리하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고 손을 멈춰야 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목재 서랍장을 열자 맨 아래칸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작은 수첩 하나가 보였다. 할머니가 생전에 늘 품고 다니시며 가계부나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시던 오래된 수첩이었다. 눈물을 닦으며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내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뚝 멈췄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정갈하면서도 힘있는 글씨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새어머니의 추악한 음모를 이미 간파한 할머니의 경고장이자 치밀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수첩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 여자가 내 방을 뒤져 인감도장을 몰래 복사해 가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챘다. 돈에 눈이 멀어 핏줄도 아닌 내 손자의 것을 탐내다니 천벌을 받을련.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미 새어머니가 가짜 도장을 만들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수첩의 다음 장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여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짜 인감도장을 흘려두었다. 그 도장으로 만든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다. 진짜 내 유서와 상속 서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었고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보안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 민우야, 이 할미가 너를 지켜줄 테니 절대로 낙담하지 마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새어머니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자신만만해하던 그 도장과 서류들이 사실은 할머니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법대로 하자며 나를 협박하던 새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다.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내 손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의 글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법적 절차와 금고의 위치가 적힌 부분을 확인하려던 그때 수첩의 맨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을 보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거기에는 새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나의 개인정보와 할머니의 자산 현황, 그리고 비밀 서류들의 위치를 뒤에서 몰래 넘겨준 공범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새어머니에게 법적 자문을 해주고 위조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운 핵심 조력자. 그는 다름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내 혈육이자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친삼촌이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로는 부족한 잔인한 배신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손에 쥔 할머니의 오래된 수첩이 유일한 동아줄 같았다. 그 안에는 새어머니가 인감도장을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진짜 유언장의 행방이 적혀 있었으니까 나는 이 미친 연극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친척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할머니의 재산 문제라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뜰 사람들이었기에 연락을 돌리자마자 큰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새어머니와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던 삼촌까지 모두 거실로 모여들었다. 민우야, 아침부터 무슨 난리냐?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경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엄한 목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꽉 쥐고 모두를 향해 외쳤다. 모두 잘 들으세요. 새어머니가 할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남기신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새어머니가 가짜 도장을 판 걸 할머니도 알고 계셨고, 지금 새어머니가 들고 있는 유언장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기 있는 삼촌도 다 알고 있으면서 새어머니를 도운 거고요. 내 폭로가 끝나자 거실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친척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할 줄 알았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피부치인 할머니를 기만하고 유서를 위조한 범죄를 그냥 넘어갈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정적을 깨고 나온 것은 새어머니의 비명이나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다. 고모의 싸늘한 비웃음이었다. 민우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쩜 애가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어?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새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니까요. 내가 당황해서 소리치자. 이번엔 큰아버지가 탁자를 쾅 내려쳤다. 찻잔이 덜컹거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닥치지 못해? 어디서 감히 어른들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지어내? 새어머니가 그동안 할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 겨우 돈 몇 푼 탐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해? 너 정말 불효자식이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친척들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나를 향한 지독한 멸시와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아, 이미 끝난 판이었구나. 새어머니는 내가 이 수첩을 찾기 훨씬 전부터 상가 건물의 지분과 돈을 미끼로 친척들을 전부 제 편으로 포섭해둔 것이 틀림없었다. 이미 돈을 나눠 먹기로 약속한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는 내가 그들의 밥그릇을 깨려는 방해꾼일 뿐이었다. 민우야, 네가 할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결국 돈에 눈이 멀었구나. 새어머니와 내통하던 삼촌이 혀를 쯧쯧하며 한마디 거들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상가 건물 준다고 말로만 하니까 진짜 내 건 줄 알았어? 법적인 유언장이 뻔히 있는데 어디서 가짜 수첩 하나 들고 와서 사기를 쳐? 너야말로 감옥에 가고 싶어서 환장했니? 친척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를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탐욕스러운 새끼,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돈 때문에 눈이 뒤집힌 인간 말종, 거실을 가득 채운 그 독설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마 같은 인간들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퍼졌다. 그때 소파에 고고하게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새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싸늘한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민우 너 오늘 선을 넘어도 아주 제대로 넘었어. 어른들 앞에서 감히 내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모함을 해? 당장 내일 법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준비해.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 너 같은 범죄자 놈을 둘 수 없다. 당장 내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오늘 밤 안으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친척들은 벌써부터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머릿속으로 죽 하나를 튀기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죠. 고모들과 삼촌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닥거렸고 그 탐욕스러운 음모의 중심에는 새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의 평생 피땀이 서린 전 재산, 그 건물 전체에 운명이 걸린 유서가 들려 있었죠. 새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리며 담당 변호사에게 그 가짜 유서를 툭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진짜 유서입니다. 변호사님, 여기 날인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 어서 절차대로 집행해 주시죠. 친척들은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고 마치 자신들이 승리하기라도 한 양 들뜬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제가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눈빛을 한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 뜻밖의 등장에 새어머니의 완벽하던 포커페이스가 순간적으로 파르르 떨리며 굳어졌지만 이내 가당치 않다는 듯 표독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니? 돈에 눈이 멀어서 감히 어른들을 모함하더니 이제는 공식적인 유산 배분 자리까지 와서 깽판을 치겠다는 거야? 고모들과 삼촌들도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 철없는 놈 좀 보소.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통곡하겠다라며 입을 모아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친척들의 모습은 흔들리는 돈줄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탐욕에 눈이 먼 괴물들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꾹 눌러 담으며 할머니의 유품 속에서 찾아낸 그 낡은 수첩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다들 그 더러운 입 다물고 내 말 똑똑히 들으세요. 진짜 유서는 지금 저 여자가 들고 있는 저 가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제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의 낡은 페이지를 펼쳐 할머니의 친필이 또렷하게 적힌 부분을 친척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인감도장을 몰래 복사하고 위조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일부러 허술하게 만든 가짜 도장을 서랍에 흘려두고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신 거라고 그 서슬퍼런 외침에 좌중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안색이 흑빛으로 질려가면서도 끝까지 테이블을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까짓 낙서 같은 수첩 하나 가지고 와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 유서에는 엄연히 법적으로 등록된 할머니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 이건 절대 안 바뀌어.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인도받은 할머니의 진짜 개인 비밀 금고와 그 안에 들어있던 오리지널 인감도장, 그리고 공증된 진짜 유서를 꺼내놓았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들고 계신 도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저희는 이미 법원에 감정 신청을 마쳤고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와 감정관을 동행했습니다. 두 도장의 날인이 정말 일치하는지 지금 당장 눈앞에서 확인해보면 알 일이겠지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특수장비를 든 현장 감정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새어머니는 당황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제 변호사와 직원들에 의해 동선이 완벽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감정관은 엄숙한 표정으로 새어머니의 유서 서류를 건네받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나온 진짜 인감도장의 인형과 대조하기 시작했죠. 특수 확대경과 감정 장비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오직 사람들의 마른 침 넘어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가파르게 쿵쾅거렸고 새어머니의 이마와 뺨을 타고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옥 같은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감정관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새어머니 측이 제출한 유서에 찍힌 도장의 흔적은 금고 속 진짜 인감도장과 외형은 유사하나 각도의 정밀함과 미세한 마모도에서 명백히 불일치합니다. 한마디로 새어머니 측의 유서에 찍힌 인감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인장입니다. 이 유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100% 조작된 문서입니다. 감정관의 명확한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쾅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형사들이 무서운 기세로 들이닥쳤습니다. 형사는 새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품에서 시퍼런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신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의 냉정한 목소리와 동시에 철컥하는 차가운 수갑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경찰들이 법률사무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당당했던 빛이 순식간에 가시고 새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을 나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국과수 감정 결과 새어머니가 내밀었던 유언장의 도장은 할머니의 진짜 인감이 아닌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도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그와 동시에 할머니가 비밀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두셨던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진짜 유언장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거 다 조작된 거야. 전현이 저 조카 녀석이 날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새어머니는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옷차림이 무색하게, 그녀의 모습은 추악하기 짝이 없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상속재산 편취 목적의 사기 미수 혐의.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내내 새어머니는 나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작은 아버지 역시 수갑이 채워졌다. 친조카인 나를 배신하고 새어머니의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그 탐욕스러운 결말은 결국 차가운 철창 신세였다. 작은 아버지는 연신 민우야, 미안하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라며 구걸하듯 매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연행되고 난 뒤 소란스럽던 사무소 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에 따라 시장통에 위치한 그 상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은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왔다. 할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그리고 나를 위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었다. 마침내 모든 권리를 되찾았고 정의는 승리했다. 법적인 싸움은 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난 것이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를 걸어 나오는 나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상가를 독차지하려던 새어머니의 비참한 뒷모습,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던 작은아버지의 유약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상가 건물 앞에 서서 낡은 벽면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이 공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졌다. 돈이라는 그 종이 쪼가리 몇 장 때문에 한 가족이 이토록 처참하게 공중분해되고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어야 했을까.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따뜻했던 품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만약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결국 다 끝났고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물질적 승리를 거두었다. 상가 건물의 명의는 이제 내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응어리는 전혀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법적인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서 배신당했던 기억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잔인한 상처들이 전부 씻겨 내려가는 것은 아니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법의 심판과 처벌이라는 것이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액스화해 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지독한 배신감과 번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은 증오심은 낙인처럼 내 영혼에 새겨져 평생토록 나를 괴롭히고 따라다니게 될까?